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센텐스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의 문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분사 구문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ing냐 pp냐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능동 수동에서 앞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제외한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를 15초 동안 풀어보세요. 되셨어요? 보겠습니다. 문법 개념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분사 구문이 뭐냐?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분사 구문. 한국식 문법 용어입니다. 한국식 문법 용어고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이거는 분사를 활용하여 절을 줄인 것입니다. 축약한 거야.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를 활용했다. 근데 이 분사는 어떤 형태의 분사를 얘기하는 거냐면 ing 형태의 분사, 현재 분사만을 말합니다. 현재 분사만을 말해요. 분사를 활용해서 절을 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은 또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은 딱 하나일 거예요. 부사절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텐데 주로 줄어드는 게 부사절인 게 맞습니다. 근데 부사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등위절이라고 하는 and로 시작되는 절도 줄어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관계사절 역시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형태의 분사 구문이 이걸 줄인 거니까 이 분사 구문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줄어든 것인가를 대부분 학생들 잘 몰라요. 대부분 다 부사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이것만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해석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부터 얘기할게요. 만드는 법. 첫 번째. 이 부사절, 등위절, 관계사절이죠. 그죠? 요 절에서야,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이 절은 이 절이에요. 이 절에 주어가 문맥적으로 파악 가능하면 생략합니다. 문맥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건 보통 문맥 안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주절의 주어하고 같은 경우에 문맥적으로 같은 경우가 맞는데 그 예전에 그 EBS 책에 EBS의 그 교재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 문장의 주어가 아빠였고 목적어 딸이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분사 구문이 시작이 되거든. 근데 그 분사 구문의 주어는 누구였냐면 딸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질문하겠지. 선생님 이 문장 이상해요. 왜 이상하니? 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지금 문장의 주어는 아빠고요. 이 목적어는 딸인데요. 이 분사 구문의 주어가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 내용 보세요. 그래서 막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생각했어. 맞았어. 너가 그것을 파악한다고 하면 원어민은 그걸 알겠니 모르겠니? 라고 하면 당연히 알겠죠 라고 답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알 수 있으면 생략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생략이 되는 거야. 목적어의 자리에 있는 것도 부사절 같은 데서 주어로 쓰이면 생략을 해도 누가 생략된지 내용으로 알 수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문맥적으로 파악 가능하면 생략이 가능한 거야. 무조건 주절의 주어랑 같은 게 아니야.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는 파악이 제일 쉬운 경우고 가장 흔한 경우일 뿐 100%는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동사를 뭘로 바꿉니까? ing로 바꿉니다.
ing로 바꾸는데 뭐 한 시제 이전일 때는 having pp 형태를 쓴다. 뭐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ng가 만약에 being이면 비동사의 ing면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주어가 문맥으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략이 안 돼요. 알겠어요? 생략이 안 돼. 이해되지? 문맥으로 파악될 때만 생략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분사 구문의 종류를. 분사 구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나눈 기준하고 선생님 좀 다르게 나눕니다. 1번 ing가 존재하는 분사구문. ing가 존재하는 분사구문이요. ing가 존재하는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 경우는 문맥적으로 다 파악이 되는 경우에는 주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 경우는 문맥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eing이 탈락된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being이 탈락된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탈락되니까 뭐 형태가 나오냐면 과거분사 형태가 나오든가, 이래서 pp 형태의 과거분사가 나오든가 아니면 형용사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전치사구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while at work, 일터에 있는 동안에 이 접속사가 이제 생략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아, 접속사 얘기를 안 했네. 여기에서. 다시 들어올게요. 네 번째 걸 하나 쓰겠습니다. 부사절에 접속사는 생략해야 돼. 일부 접속사를 제외하고 모두 생략합니다. 부사의 일부 접속사는 여기서 쓰인 지금 while이라든지 when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 빼고는 다 생략해야 돼요. 등위절의 and라든지 관계사절에 쓰이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다 생략됩니다. 아시겠죠? So while at work 이런 것들이 분사 구문이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이제 세 번째로 뭐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독립분사구문이란 건 뭐냐면 주어가 달라서 생략이 안 된 분사구문이에요.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 이해됐어요? 독립분사구문이 뭐라고요? 주어가 달라서 생략이 되지 않은, 주어가 문맥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남아있는 분사구문이 독립분사구문이고, 비인칭은 뭐예요? 주어가 달라서 생략이 안 돼야 되는데도 주어가 사라진 분사구문을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뭐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이런 말들 우리가 수거로 암기하는 것들 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생님은 그냥 전치사구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분사구문에서 다뤄지는 것이 with로 시작되는 덩어리가 있어요.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냥 전치사구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그냥 빼고 가겠습니다. 됐어요? 분사구문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조심해야 될 분사구문 중에 이제 대열이라는 게 있어요. 대열. 대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다음 부사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거든. 일반적인 어순이 물론 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있다 뭐뭐가 어디에 이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 대열을 우리는 보통 유도부사라고 하지만 영어학에서는 형식 주어로 봅니다. 실제로 주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분사구문이 되면 대열이 쓰이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being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남죠. There being 주어 형태 이렇게 나오는 분사구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being no objection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죠? 반대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문법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거 배우고 있지만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는 접속사는 찾지 마세요. 뭘 찾지 말라고요? 접속사 찾지 마세요. 그냥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돼. 없었다, 반대가 없었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하면 돼요. 절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접속사를 찾는다는 거는 사실 그게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 접속사 찾으려면 이해가 돼야 돼. 이해됐으면 끝내야지 왜 거기서 또 접속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해지 접속사 찾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분사구문에 접속사 찾지 마세요. 됐나요?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being과 it being이 나왔어요. cold outside. being과 it being이 나왔는데 그냥 being이 나왔다는 거는 문맥적으로 이 주어가 누군지가 밝혀졌다는 얘기인데 I boiled some water to have tea 라는 주절의 내용에서 생략된 주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being cold outside 밖이 춥다는 얘기라고 이 뒤에는 내가 그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거랑은 무슨 관련성 있는 주어가 없다라고 그죠? 있다라고 발견이 안 됩니다. It being cold outside라고 하면 it이라는 건 주어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시간이나 날씨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조라고 하죠. 원래는 굳이 쓰자면 뭐 because라든지 이런 거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 원래 이런 거 찾는 거 싫어하지만 because it was cold outside. I boiled. 이렇게 나가던 거야. 여기서 일단 주어가 이 I boiled 이하에서 우리가 이 주어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 없잖아요. 문맥적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was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being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being은 생략하기도 하는데 남겨놓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because는 생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애예요. 사라지고 그러면 it being cold outside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it being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It being cold outside, I boiled some water to have tea. 나는 끓였다 약간의 물을 차를 마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 분사구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문법 문제 푸는 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해석하는 걸 배우자고. 이게 분사구문에서 it being cold outside가 분사구문이야. 그러면 접속사는 찾지 말라고요. 그냥 문장으로 해석해버려. 이렇게 앞에 주어가 생략이 안 돼 있는 분사구문은 해석이 더 쉬워. It is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또는 it was처럼. It is cold outside. It was cold outside. 밖이 추웠다. 나는 끓였다 약간의 물을 차를 마시기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다시 It was cold outside. 밖이 추웠다. 나는 끓였다 약간의 물을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분사구문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해석법을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 분사구문 이 문법 내용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쓸 수 있는 얘기를 좀 할게. 분사구문의 해석법. 뭐냐?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문장처럼 해석합니다. 문장처럼 해석하라는 얘기는 ing 있으면 능동으로 해석하고 pp 있으면 수동으로 해석하고 뭐 형용사 있으면 비동사 있으니까 그 pp도 be 있어 쓰는 거니까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be 그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그 형용사 앞에 be 있다고 생각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따로 시간 뺀 겁니다. 첫 번째는 주절의 주어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이죠. 한 80%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구도 주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앞절 전체나 일부 내용도 의미상의 주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 뭐 일반인도 주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 기타 문맥입니다. 근데 이 기타 문맥이라고 하는 거 결국 문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지. 이거나 알겠어? 그러니까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문장처럼 해석한다. 이건 주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해석하면 돼. It being cold outside. 추웠다. 나는 끓였다. 약간의 물을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몇 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It being cold outside. I boiled some water to have tea. 됐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It being cold outside. I boiled some water to have tea.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It being cold outside. I boiled some water to have tea.
됐죠? 네. 여러분들 숙달시켜서 반복해서 많이 읽어주세요. 이해된 다음에 반복해서 읽어라. 이게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고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분사구문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